안녕하세요. KB 차차차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동향을 알려주는 남자 자동남의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어느덧 자동남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 주제는 조금 더 활기찬 무언가 좀 실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제 옆에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전기차죠. 바로 기아 EV6입니다. 한 대만 아닙니다. EV6 2WD와 4WD 두 대를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주 핵심만 쏙쏙 골라 짚어서 최대한 짧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EV6의 겉모습 역시 한지붕 식구인 아이오닉5와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면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오닉5가 살짝 직선과 각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EV6는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 위주의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집중할 만한 한 포인트를 꼽으라면 바로 보닛입니다. 다소 의아해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 앵글만 놓고 보면 팬더 부분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크렘쉘 보닛이라고 하죠. 이 보닛의 절개면 없이 최대한 팬더 끝까지 넓게 확장을 한 철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링짝 타입이 아니에요. 안쪽에도 다 입체적으로 상당히 볼륨감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EV6 같은 경우는 세로 줄 무늬의 빗살 무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휠하우스 커버도 마찬가지고요. 보닛 앞쪽에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 범퍼에 공기흡입구도 전부 다 날카로운 세로 줄무늬 빗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차와는 다른 EV6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V6의 옆면, 한눈에 봐도 정말 크고 잘 달릴 것처럼 생겼죠. 실제로 아이오닉5와 조금 더 차별점을 보입니다. 길이는 더 길고요. 휠베이스는 조금 더 짧아요. 그리고 높이도 더 낮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 바짝 붙어서 아주 잘 달릴 것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성능도 아주 역동적이니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옆면의 포인트, 이 바닥 쪽을 훑고 지나가는 은색깔 캐릭터 라인 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뒤쪽으로 가면서 치켜 올라가면서 테일램프와 맞물리는데, 이 시선 둘 곳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섹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의 킬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뒤쪽은 어떤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EV6의 뒤태, 솔직히 이 차는 뒤가 다 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도 이쁘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던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아주 섹시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시선 포인트는 테일램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길게 가로로 와이드하게 이어진 모습이 보면 볼수록 정말 매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과 기능의 조화도 정말 멋있게 표현을 해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충전구 위치입니다. 트렁크와 일체감 있는 모습이 상당히 심플하고 또 밑쪽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충전구를 열면 후면 주차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커넥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EV6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눈에 띄는 차별점은 확실히 아이오닉5에는 없는 몇 가지 특화된 기능이 돋보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그리고 시선을 전방에 뒀을 때의 느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아이오닉5에 있는 그런 평면보다는 확실히 이 차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와 볼까요? 이 통합형 컨트롤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장치를 버튼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꽤나 재치 있고 또 센스 있는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도 좋고 그래픽도 훌륭해요. 즉각 연동되는 모습도 뛰어나죠.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특징을 가장 많이 살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변속기의 역할을 전자식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아래쪽을 굉장히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뚫어 놓았죠. 그 결과 이 밑에 부분은 웬만한 핸드백도 그냥 툭툭 넣을 정도의 상당히
넓은 공간이 연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띄워져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누르는 각도가 편한 시동 버튼을 비롯해서 기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조그 셔틀 타입의 전자식 변속 레버, 뒤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한켠에 버튼식으로 위치해져 있는 것도 참 마음에 들고, 운전 모드 하니까 2륜과 4륜의 차이도 한번 알아봐야죠. 참고로 실내도 눈에 띌 만한 특징은 찾기 힘든데 그래도 이 계기판에 2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타이어 공기압만 표시가 된다면 4륜 같은 경우는 동력 전달표가 깔끔한 그래픽으로 위치해져 있는 게 유일하게 EWD와 4WD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6의 2열 공간 전체적으로 크게 나쁜 구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 특징답게 바닥도 평평하고요.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윗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하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차의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이 머리 윗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이 유리창의 도어 면적도 살짝 이 벨트라인이 좀 높죠.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탁 트인 개방감은 조금 없어요. 더욱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비전 루프라 그래서 이 위쪽이 통으로 유리가 되어져 있는데 EV6는 그저 그런 썬루프밖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죠. 전체적으로 이 개방감을 좀 더 좁아 보이게 하는 좀 아쉬운 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제외하면 2열 탑승자를 위한 몇 가지 편의 품목은 그래도 꽤 만족스러워요. 이 B필러에 위치해져 있는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열선 시트도 2단계나 조절이 되고요. 이 옆쪽에는 USB 케이블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위쪽 보이시나요? 옷걸이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뭔가 센스 있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런 소재 자체는 여전히 살짝은 저렴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V6, EWD와 4WD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보닛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프론트 앞쪽에 달려있는 트렁크라 그래서 프렁크라고 하는데요. 이 차 4WD이거든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WD 같은 경우는 이 앞쪽 공간이 그래도 4WD보다는 꽤나 깊숙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잔짐을 넣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V6의 트렁크 공간 기본적으로 이 해치도어를 바탕으로 활짝 열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덕분에 개방감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 전기 모터가 안쪽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넣고 빼기 살짝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바닥면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도 슬퍼하기는 조금 이른 게 조금 더 이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풀플랫이라든지 다양한 활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레버 하나만 당기면 바로 리어 시트가 접히는 이런 기능들은 그래도 내 차를 오래 다루면서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EV6의 주행 느낌은 어떨까요? 먼저 이 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58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와 77.4kWh를 탑재한 롱레인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이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EWD와 4WD 살짝 출력의 차이가 있는데, 먼저 EWD의 경우 최고 출력 229마력을 발휘하고요. 4WD 같은 경우는 최고 325마력을 내뿜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 325마력을 내는 4WD 롱레인지 트림이에요. 직접 운전을 해본 결과 일단 전기 파워트레인이 주는 약간 강력한 이 성능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다고 테슬라라든지 다른 신생 전기차 회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가속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자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도로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올리고 조금 더 내가 적극적인 주행을 원한다 이러면 스포츠 모드로 돌려서 살짝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또 이 전기 에너지의 무시무시한 또 힘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연기관 차와는 살짝 다른 이 끊김 없는 매끄러운 가속감이 참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현대기아가 만든 이 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신차이기 때문에 이 바닥면에 묵직하게 깔아앉는 이 배터리 특징을 적극 살려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낮추고 차가 고속으로 달릴수록 조금 더 고속 안정성이 좋았다는 느낌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EV6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어떻게 돼?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뒤에 있는 바로 이 차 1회 충전 시 무려 441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EV6의 경우는 롱레인지 트림 EWD에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빌트인 캠을 넣지 않은 트림인데요. 무려 470km를 거뜬히 뛰어넘습니다. 이 롱레인지 트림 중에서도 4륜 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20인치 휠까지 넣은 제품 역시 400km를 거뜬히 또 넘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 아주 탄탄히 또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V6 가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가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초반부터 5천만 원 중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경제성을 선택한다면 EWD 제품을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탄탄한 이 주행 질감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300만 원을 추가해서 4WD로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내가 스타일까지 잡겠다 이러면 GT 라인도 또 마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EV6 탄탄한 상품 구성을 바탕으로 주행 퀄리티까지 모두 잡은 진짜 친환경 제대로 된 효자 차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아 EV6 핵심 요약집 자동남 3편으로 또 살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차?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 아주 이 볼록한 이 크렘쉘 보닛, 그다음에 이 빵빵한 뒤태, 그다음에 이 아이오닉에는 없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신기술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 웬만한 트림 다 상관없이 400km를 거뜬히 넘기는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확실히 첫 차로 전기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양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기아가 정말 제대로 물건 하나 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참 이쁘고 저도 이 자금줄에 조금만 여유가 생긴다면 한 대 차고에 들여놓고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시간은 기아 EV6 EWD, 4WD 차이를 빠르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남의 김선희였습니다. 안녕!